자, 이어서 가봅니다. 자, 아까 우리 지수함수 공부를 했고요. 지수함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정근선은 x축 또는 y는 0이라고 표현되고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건 로그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나와 있는 결과는 이렇게 표현된다. x에다가 x-p를 y에다가 y-q를 대입하지만 실질적으로 q는 이항을 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의 형태로 보여진다. 자, 치역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는 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치역은 y는 q보다 크다와 점근선 y는 q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지수함수는 0,1이라는 정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는데 그 점이 평행 이동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아, 정점이 그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걸 토대로 x축과 y축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판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점근선도 하나의 도움이 될 거고요. 혹은 치역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기 좀 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여기서는 검은색이 위에 있지만 이쪽에서는 검은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볼 때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왼쪽을 보시면 더 헷갈리니까 오른쪽만 보시고 오른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가장 큰 값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값 아니에요. 그냥 큰 값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의 방향이 감소하는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녀석과 전부 다 동일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좀 더 가볼게요, 이제. 자, 이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y는 a의 x-p가 됩니다.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y는 a의 x-p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y를.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y는 a의 x-p 플러스 q지만 실제로 얘가 옮겨지면서 마이너스 a의 x-p 마이너스 q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y축 대칭은 그래요. x축 대칭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요.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a의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 들어오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식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a에 x에다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자, 이 녀석이 옮겨지면서 y는 a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제 패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y축 대칭 이동시키고 원점 대칭 이동시켰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야. x축과 y축과 원점 대칭은 이게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럼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프 자체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이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각각의 대칭 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x축 대칭은 y에다가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x에다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항상 정의역은 항상 실수예요. 바뀌질 않습니다. 역함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치역은 바뀝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치역의 위치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냥 흘려버리셔도 돼요.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만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만. 자, 얘가 원래 이제 이런 그래프였다고 치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X축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키면 원하는 곱기가 되거든요.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원래 y는 q보다 크다였지만 얘는 y는 뭐보다? 마이너스 q보다 작다가 돼요. 얘도 y는 마이너스 q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얘는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크다지만 얘네들은 작다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q예요? 여기 마이너스 q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요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래프의 모양이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X축 대칭일 경우에는 조금 이것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x의 범위가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전지우야, 상식적으로 1일 때가 최소일까 4일 때가 최소일까? 1일 때겠죠? 자, 1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죠? 천천히 1 대입해 보면 2분의 얘가 2분의 1이니까 1 더했으니까 2분의 그렇죠. 자, 최진아, 그러면 봐줬네. 자, 최진아, 언제 최대값을 가지죠? x가 얼마일 때? 그럼 4를 대입해 보시면 얼마?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그래프도 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로 봅니다. 자, y 값을 이번에 2분의 1로 해볼까요? 2분의 1에 x 플러스 1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정도 한번 해보자. 자, 볼게요. 뭘로 해볼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해보자. 석호야, 언제 최소값을 가지죠? 1일 때.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동규야, 언제 최대값?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1. 좋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값. 지수의 밑에 있는 저 값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래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값을 보고 0과 1 사이에 이런 그래프구나, 감소하겠구나. 그럼 네가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2라고 돼 있어. 1보다 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네가 최소고, 네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무리함수나 유리함수보다 쉬워요. 맞잖아요? 유리함수 정근선 2개였는데 얘는 정근선 하나밖에 없고, 유리함수 이렇게 여기 대칭이었는데 얘는 대칭도 아니야. 무리함수 막 시작점도 있고 막 쭉 가는데 막 이렇잖아.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쭉 한결같이 이어져. 무리함수 정의 여기 시작점 붙어있어. 그
근데 얘는 그냥 실수 전체야. 정의역은 바뀌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처음에서 다루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자, 개념 콕콕으로 쭉 넘어가 봅니다. 자, 개념 콕콕에서 어떤 아이를 같이 볼 거냐면 2번 한번, 3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개념 콕콕 3번에 2번만 한번 봐보세요. 3번에 2번입니다. 얘를 보시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서진아,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일까요? 1일 때 최대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죠. 왜요? 3인데? 그죠? 대입해보면. 근데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요거의 존재.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장 뭐죠? 그냥 기초적인 트릭인 거예요. 트릭도 아니야. 그냥 기초적인 함정이야. 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을 하면 그냥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딱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대입하거든요. 3 보고. 근데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얘가 원래는 3분의 1에 x-1제곱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x 앞에 원래는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근데 x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건 이 그래프가 어떤 이동을 했다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축 대칭 이동?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먼저 대칭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성이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린 지수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얘를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최대치수 구할 때는 x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는 거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뭐 2에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뭐 2에 x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두 녀석은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입니다. 그쵸? 항상 x의 개수는 무조건 1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흡사 우리가 어디서? 유리함수에서 2x로 시작하는 녀석과 x로 시작하는 녀석의 결과가 달랐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x로 맞춰주시고 얘도 그러니까 4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이 개념 콕콕의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개념 콕콕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의 1번까지 세 개 지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콕콕. 좀 쉽게 넣으면 얼마나 좋아. 자, 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래프 형태 한번 보세요. 자,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니까 원래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x축 얼마만큼? 이만큼. 그럼 얘가 x축 이만큼 왔겠죠? 그리고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항상 신경 쓸 게 점근선의 위치거든요. 점근선은 이 녀석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축에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점근선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정점을 표시한 거예요. 0,1에서 이렇게 정점이 이렇게 내려왔다 정도로 보시는데 마이너스 1만큼 또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여기가 실제로 이 녀석의 정점입니다. 그렇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정점. 그래서 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와서 여기 얼마가 되겠죠? 2,0이라는 녀석이 정점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는 딴 거 안 하고 먼저 제가 이거부터 해봤어요. 자, 처음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마이너스를 붙여봤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죠?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맞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근데 잠깐만요. 뭐가 이상하다. 이거를 x축 대칭. 그래서 반대로 그렸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2만큼. 그래서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온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정면선이 여기 성성이네요. 여기서.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느낌.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 이 녀석의 그래프다 보고. 근데 문제에서 또 뭘 원하고 있냐면 치역을 구하라 그랬어요. 치역. 요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게 되겠죠? 자, 치역 2를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이런 느낌의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갈까요? 2번. 자, 2번도 제가 한번 써놨어요. 자, 이게 기준이고요.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얘는 뭐 한 거냐면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켰어. 얘는 당연히 되겠죠. 자, 여기 팁. 이 녀석 볼까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의 x-3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거 뭐죠? 대칭이동 시킨 거죠. 그렇죠? y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얘는 4의 x제곱이에요. 애초에 다르죠? 절대값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마 기억과 디귿은 알겠는데 이 녀석이 존재가 문제잖아요. 자, 작년에 사후하고 풍무하고 외고 모두 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 앞에 숫자만 달라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2번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헷갈려합니다. 뭐에서? 여기서. 보기에는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게 있는데 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앞에 갑자기 K가 곱해진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저 아이를 어떻게 상대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사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같은 것을 골라요가 아니고 얘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는가를 물어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 y는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이라는 이 녀석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애초에.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자, 볼게요. 저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K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게 K인 건 알죠? A의 로그 A제곱의 K. 그렇죠? A하고 K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저거 외우셔야 돼요. 저거 까먹으시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저거 외우는 겁니다.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이 평행이동 문제에서 이 앞에 K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AX 제곱 앞에 K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으면 그 K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이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2의 로그 얼마에? 2의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3의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선생님 진수에는 양수밖에 안 되잖아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만 따로 빼. 마이너스 1만 따로 빼는 거예요. 대칭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3을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꾸고 2의 x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3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그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써집니다.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곱해지고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의 형태로 써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x축의 방향 평행이동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되게 좋아요, 이거. 사원은 아예 이것 자체를 물어봤고요. 풍문은
지금 요 문제처럼 2번 문제의 형태, 외고도 마찬가지로 2번 문제 틀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4는 i 값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풍부도 언제든지 값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자, y는 5 곱하기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저 i를 2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2의 5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 이 5라는 값을 2 로그 2의 5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축의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으로 옮겼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걸 해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요. 풍문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년 중에 3번 나왔어요. 4, 5도 4년 중에 2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2021, 2, 3, 4에서 외고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2개밖에 없는데 23, 24년도에 다 나왔거든요. 요 스타일, 그러니까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니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률이 100%는 아니죠. 한 7, 8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내년에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오래. 하지만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최소한 세 학교 중에서 2학교는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쉬웠죠?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한 10분 좀 넘게 날려먹어서 10분 정도 좀 길게 했어요, 수업을. 그리고 어차피 또 영어도 가셔야 되고 다른 학원들도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숙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뒤로 전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거를 뒤로 전달하시면 이거랑 그 다음에 요것도 뒤로 전달. 석훈은 없어도 돼. 석훈 필요해? 그래요. 자, 요거 뒤로 전달. 자, 숙제 또 잘 받아 적으세요. 자, 숙제가 이거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다 푸는 거 아니고요. 체크 또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일단 중1하고 지우는 일단 현재 숙제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지수, 1번 지수. 목소리가 맛이 같다. 자, 1번부터 15번. 그리고 19번부터 하다가 46번까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연습이야, 연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그래프 보고 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마찬가지로 1번부터 25번. 그리고 자, 34에서 56까지. 해보시면 이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숙제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